오늘의 공청회는 저희 시의 도시경관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김포시 경관계획안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인공적인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포시 도시경관은 도시경관계획은 김포의 도시경관을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아름답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넓은 평야와 산, 바다, 한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지만 연해의 도시가 그렇듯이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경관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2011년 12월에 경관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그간 경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에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풍무역세권, 한강 시내폴리스, 재개발 사업 등과 같이 이제까지 추진되었거나 앞으로 예정된 개발 등을 검토하여 2030년까지 김포시가 나아갈 경관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김포시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시 경관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주시면 저희 본 영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원 엔지니어링의 배은영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경관계획의 개요와 현황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기본 경관 구상과 계획 내용, 그리고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개요입니다. 김포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12월 김포시 경관계획 2020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해서 경관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관법 개정 내용에 맞춰 계획을 검토하고 국토부에서 발표된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해서 경관관리의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030 김포시 경관계획은 기준연도 2020년, 목표년도 2030년으로 설정되었고 3읍, 3면, 8동의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기본 구상 및 계획,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입니다. 근본 경관계획의 재정비는 변화된 경관을 반영해서 중복된 내용 체계를 개선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경관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김포시의 달라진 도시 위상에 걸맞는 합리적인 경관 실천 계획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5월 착수 이래 총 4회의 보고회와 자문, 그리고 10회에 걸친 실무회의, 그리고 수시 협의를 통해서 오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와 최종보고, 그리고 열람공고가 예정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 변화된 경관 여건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 현황과 유형별, 구역별 경관자원을 조사하였습니다. 더불어 경관의식조사와 관련 법규의 계획, 국내외 우수 사례, 그리고 기정계획의 분석 등을 조사해서 재정비해야 할 주요 과제와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경관자원 분석입니다.
경관자원은 각 행정 읍면 동별로 세분화해서 수행했습니다. 산림 및 녹지, 해안과 한강, 하천 등 수경관, 시가지, 농경지, 산업, 도로, 역사문화 등 김포시 내에 있는 모든 경관 요소와 도시구조를 고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경관의식조사는 공무원 및 시민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김포시 경관의 현재와 앞으로 추구할 방향, 그리고 상징 경관과 문제 경관, 그리고 각 저해 요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상위 계획과 경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했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사례조사는 국내외 도시들 중에 김포시와 유사한 경관 자원을 잘 관리한 우수 사례를 토대로 조사하였고 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경관자원 유형에 따라 현재 김포의 경관에서 보전, 관리, 형성해야 될 주요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각 경관 과제는 추진 전략과 연계했습니다. 경관 기본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가 추구하는 경관의 미래상과 방향 설정을 하기에 앞서 그간 김포에서 수립한 관련 계획들이 추구하는 슬로건과 시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추출된 키워드를 통해서 매력적인 도시, 휴식과 여유가 있는 도시, 함께 발전하는 조화가 있는 도시, 그리고 김포다운 특색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경관, 또 자연을 가꾸고 누리는 경관, 함께 어우러져 좋아하는 경관, 역사 문화가 담긴 경관을 내포하는 참 아름다운 김포를 미래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김포의 도시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연성을 보존하면서 함께 누리는 향유의 정취를 만들고 또 도농공의 공존과 조화, 역사문화 경관을 통한 김포만의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서 제시된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추진 전략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경관 구조 구상은 기존 경관 계획과 재정비안을 비교해서 제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관 권역은 유사 경관의 특징과 범위, 개발 계획 등 경관 변화를 고려해서 자연 경관 권역, 해안, 복합, 그리고 시가지 경관 권역 이렇게 3가지의 권역으로 재설정되었습니다. 경관 축은 교통망의 변화와 주요 수변 경관, 그리고 점적으로 흩어져 있던 역사문화 자원과 기존 관광 루트를 연결하는 김포누리축을 새롭게 추가해서 4개의 축 분류로 설정했습니다. 경관 거점은 기존의 조망, 역사문화, 여가 관광 거점을 토대로 유형별 경관 평가를 통해 새로운 거점과 조망 지점을 지정해서 5개의 거점 분류로 재정비했습니다. 경관 권역, 축, 거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관 종합 구상도입니다. 경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관 종합 구상도에 표현되었던 내용과 기존 경관 계획의 비교 예시입니다. 경관 권역입니다. 기존의 4개 권역에서 시가지 경관 권역, 그러니까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권역을 통합하고 자연경관 권역과 해안복합경관 권역으로 명칭과 범위를 재설정하여 지금 경관 현황에 맞도록 권역을 재설정했습니다. 기존 계획 이후에 김포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변화한 도시 위상과 경관 특성, 개발 계획 등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 예측되는 경관 변화를 고려해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자연경관 권역은 산림 및 수변의 생태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역사문화 경관 자원 관리 및 연계를 통한 경관적 가치를 향상하고 또 매력적인 수변 및 진입 경관 형성을 계획의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안 복합 경관 권역입니다.
해안과 산림,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주요 도로와 산업단지 경관을 관리해서 자연 요소와 산업 경관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서 연구했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경관 권역은 김포 한강 신도시 조성과 함께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이분화된 방법보다는 이제는 구도시, 신도시 모두 시가지, 그러니까 도시경관으로서의 함께 다루어져서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통합해서 지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경관자와의 용도 및 분포, 개발 예상지역 등을 분석해서 신구 도심 간 균형과 매력이 있는 상징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경관축입니다. 기존 3개 축 분류해서 산림축, 수변축, 도로축, 김포 누리축 등 4개 축으로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역할이 증대된 도로 및 하천을 반영하고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김포 누리축을 설정해서 경관관리 및 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경관 거점입니다. 경관 거점은 산림, 수변, 역사문화, 진입거점 등 4가지와 조망 거점을 중복 설정해서 기존 3개 거점에서 5개 거점 분류로 재정비했습니다. 각 거점의 경우 기존 거점을 토대로 하되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지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저희가 김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있지 않았지만 새롭게 한강 신도시라든지 여러 장소가 생겨남으로써 그 의미와 또 역할이 있는 장소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접근성과 역사성, 상징성 등의 중요도를 평가를 저희가 지표를 삼아서 재평가했고 새로운 거점과 조망 지점을 추가함으로써 김포시 내에 다양한 매력적 장소와 역사문화 공간이 또 재평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네, 조망점 관리 계획입니다. 각 조망점은 조망 대상과 또 인지도, 또 접근성 등 지표에 따라서 김포의 매력적인 명소로 관리될 수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지표에 의해 등급을 주어줬고 또 각 장소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문수산과 전류리 포구 조망 관리 범위의 예시입니다. 경관지구 계획입니다. 김포시에는 현재 고촌읍에 시가지 경관지구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관지구에 적용되는 경관적인 관리와 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계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구역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과 경관 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존, 관리,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기존 중점 경관 관리구역의 범위는 지금 왼쪽에 보시다시피 그 내용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녹지, 수변, 시가지로 주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2가지 수변 경관 중점 관리구역과 시가지 경관 중점 관리구역을 재검토하고 녹지 경관 중점 관리구역은 조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강변 중점 경관 관리구역은 한강과 김포시 시가지 경관을 고려해서 국지도 78호선을 중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구간별 특성에 따라서 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변 중점 경관 관리구역보다 규모가 축소되었는데요. 이 이유는 김포의 북쪽에 해당하는 한강변은 사실상 자연경관과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인위적인 인공경관이 그렇게 크게 들어설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지정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설정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의 구간으로 각 구간별에 유사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구간을 나눠서 각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국도 48호선은 김포시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도로입니다. 김포시의 관문 그리고 시가지, 비시가지 지역을 고루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경관 구성의 유사 범위를 중심으로 총 4개 구간을 설정하였고 각 구간별로 보존, 관리, 형성 방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획에서는 경관 설계 지침 및 특정 경관 계획으로 제시가 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왼쪽에 보시는 것이 기존 계획에서 주어졌던 6개의 설계 지침과 7개의 특정 경관 계획인데요. 이게 사실상은 경관 요소별로 구분하여서 주어질 수 있고 또 기타 색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공공 디자인 계획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위계에 맞춰서 정리를 하였고 그 결과 권역별 가이드라인, 중점 경관 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그리고 심의 및 자문 체크리스트에 활용되는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으로 나누어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은 실제 민원인들이나 또 혹은 이제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다 효율적이고 활용하기 쉽도록 재정비된 그런 안입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건축 허가 및 설계 자문, 경관 심의 대상, 도시계획 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경관과 관련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 시점과 계획 수립 단계, 또 설계 단계, 협의 및 검토, 심의 및 자문 등 그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서 단계별 적용 시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가로, 색채, 5개 강공을 야간 경관 등 저희가 제시한 요소별 경관 가이드라인 중 건축물 가이드라인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은 색채 가이드라인 예시입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질이라든지 색채에 대한 면적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색채의 범위도 기존 계획과 연계해서 정리했습니다. 실행계획입니다. 실행계획은 경관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경관사업, 협정, 심의 및 자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경관지구와 지구단위 계획 등 관련 계획은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경관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고 시민에게 물었을 때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의 답변을 기준으로 일단 나열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기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사업 중 저희 경관계획 내용이나 중점 경관관리구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및 지속사업 등 총 23개의 경관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국도 48호선변 경관 개선 사업의 예시안입니다. 시청 앞길 상진가로 활성화 사업의 예시안입니다. 강화대교 문수산성 남문 일대의 진입경관 조성 사업 예시안입니다. 계양천 산책로 야간경관 특성화 사업의 예시안입니다. 네, 다음은 경관협정입니다. 경관협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기 지역의 경관을 스스로 보존, 관리,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경관협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일단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문제인식이라든지 또 혹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생겼을 때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관 인식이 향상이 된 다음 일정 절차에 따른 기획 및 체결과 인가를 거쳐서 경관 협정의 운영 및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형식입니다. 앞서 제시된 경관사업과 협정, 경관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관조례안입니다.
현재 김포시 경관 조례를 검토해서 새롭게 정비되는 경관 계획과 맞추어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네, 예시안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반에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공청회를 주재해 주실 교수님과 발표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청회 주재를 맡아주실 주신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사단법인 한국경관학회 회장, 한국조경학회 이사 등 도시경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을 좌측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만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대학교 김국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KG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송지현 전무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 주제를 맡아주신 주신하 교수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주신하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공청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만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동영상으로 미리 작성한 거를 띄우고 그 시간에 또 소수만 모시고 공청회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거리 띄어서 앉아서 그냥 대면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청회 본래 취지가 여러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게 조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의견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방송 보시고 또 의견 주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주변에 의견을 많이 좀 보태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해서 원래 저희 시작 시간보다 좀 일찍 시작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 주신 것 같아요. 30분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이 네 분 모셨습니다.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반복은 하진 않겠고요. 제가 시간을 한 5분, 6분 정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면 토론 오신 분들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봐서 끝에 제 의견 조금 보태던가 아니면 제 의견이랑 겹치는 게 많이 있으면 저는 오늘은 사회자로서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께서 토론 아마 질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면 오늘 발표해 주신 정원 엔지니어링 배은영 이사님께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제가 보니까 실무적인 얘기부터 해서 김포시 마지막에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진행 순서에 있는 역순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송지현 전무님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김포대학에 계신 김국선 교수님 그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만영 교수님 마지막에 최명진 김포시 의원님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5분 정도 해서 송지현 전무님부터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KG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송지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토론자 패널분들 이렇게 분야를 좀 살펴봤더니 다 다른 분야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시계획 분야에 근무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 분야의 특성이 정리 분야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라고 하셔서 편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경관계획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계자분께서 좀 알아서 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김포시에 대한 도시 정체를 저희가 경관계획에 잘 담아갈 수 있느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제일 처음에 나왔지만 이제 김포시가 현재 인구가 45만 명이고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가 95년 이후에 도시가 이제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는 과정에 김포 같은 경우에도 도농복합시의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제 한번 잠깐 시간을 내서 좀 통계연보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시지역과 저희가 비도시지역으로 김포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녹지 지역을 뺀 두산공에 의한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 한 10%, 약 10%, 나머지 기타 비도시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에 대한 부분은 정반대로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시고 뭐 당연하지만 10% 정도의 밀도는 90%의 그 면적을 갖고 있는 비도시 지역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의 한 100대 1 정도의 밀도의 어떤 도시와 비도시가 도농통합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도농통합이라고 하는 도시와 농촌에 얘기하기에 저희가 이제 김포시 현 여건이 농촌 도시의 모습을 사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경관이 있어서 저는 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비도시 지역의 경관 관리인데요. 지금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연접 지역의 도시화 확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물용지의 어떤 공급 지역 이런 차원에서 아마 급속히 농촌의 모습을 상실하시면서 산업이나 물류의 도시 모습이 변경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적절한 경관 관리가 되고 있느냐인데요. 사실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2010년도 중반에 국토경관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큰 문제가 되면서 비도시적인 성장관리 방안이나 이런 사회적 이슈가 생겼던 부분이 사실 화성 용인 지역입니다. 경기 남부권의 건강관리가 엉망이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김포가 45만 명의 인구에서 아마 조만간 50만 넘으시고 60만, 70만 되실 텐데 바로 앞에 있던 도시들이 용인과 화성이에요.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용인은 뭐 산지경관이 엉망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나 농지, 경관이 완전 엉망이 됐거든요. 개발행위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학습을 하면서 김포시의 좀 이제 비도시적 경관관리에 저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좀 제도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면은 경관계획에서 여러 부분을 사실 경관계획이라는 게 경관법에서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을 건드리셨어요. 경관관리나 제도, 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도시계획 분야다 보니까 조닝에 대한 부분으로 뭐 중점관리구역이나 아니면 운영과 관련된 운영 가이드라인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포 경관의 근본 2030 계획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표현인데 선택과 집중 부분에서 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관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현실에서는 좀 과다한 간섭으로 와서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점 경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과 채찍에서 사실은 채찍의 단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좀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좀 집약적으로 좀 몰아서 선택하신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좀 선택과 집중으로 중점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78번 국지도 부분에 한강을 끼고 이제 고향하고 이제 일산 지역과 이제 서로 연접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부분도 있는데 노출 빈도가 되게 높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용인 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경관관리에서 무너진 거는 도시 지역이 도시와 관련된 뭐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제가 됩니다. 작동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너무 과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용인 화성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신도시 건강관리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소규모 개발이 연접 규정이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노리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제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거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나 아니면 별도의 경관 어떤 허가가 나왔을 때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신데 주택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주민의 다양성이 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분 경관만 잘 선택을 하셔도 좀 뭔가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시고 색채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일관되게 한쪽 꼭지를 좀 잡으셔서 주택이나 취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주거지 경관에 좀 집중을 하시고 산업이나 물류 부분에 있어서 이 비도시 지역의 경관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기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재료와 그 유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 생각에
너무 값싼 재료가 아닌 괜찮은 건축물의 외관 재료와 색채만 잡으셔도 비도시 지역의 경관에 조금 많은 개선 효과를 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도시가 많이 생겼습니다. 신도시에서의 도시 지역에 나타나는 경관 관리는 제 생각에 비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고 들고 저는 잘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민간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의 다양성은 다만둘만하고 창의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도시 지역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연접부에서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개발 행위나 어떤 연접부 관리에 있어서 위원회가 아니면 실무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디테일과 선택에 대한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를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에서 좀 고민되지 않으세요. 근데 전 도시계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는 수도권의 도시의 문제가 뭐냐면 일기 신도시의 노후 문제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벌써 30년이 되면서 노후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 시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제가 찾아봤더니 기금 운영에 대한 거는 경관법에는 사실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포시도 가능하시다면 다른 법률, 도시개발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래에 나타날 신도시나 신시가지 어떤 계획된 사업지구 내에서의 경관, 노후 관리를 위한 주민 지원이나 뭔가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기금 마련의 도움을 좀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면 추후에 지속적인 김포시의 경관 관리에 좀 운영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지현 전문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김포시가 이제 체질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거의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비도시 지역 경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비도시 지역 경관 관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부에서 선택을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 몇 가지 제안도 주셨는데 개발행위 허가할 때 경관관리가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특정한 요소를 좀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팁 같은 것도 좀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김포대학교의 김국선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네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지금 에어컨이 너무 소리가 옆에서 웅웅 되는데 지금 좀 앉아 계시면 꺼도 괜찮죠? 이거 조금 조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 경관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발표하실 때처럼 이제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서 많은 시가 지금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지금 대외적인 위상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인구도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또 실제적으로 신도시가 구축되면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시민의식뿐만이 아니라 또 시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도 또 그 안에서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보람도 많이 가졌던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또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또 다른 한 번에 더 높은 그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전반적인 권역이라든가 새롭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잘 대응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문제는 아마도 앞으로도 일정 시간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안 켜져서 이 슬라이드를 볼 수는 없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좀 해놓은 게 번역에 있어서 조금 지금 오늘 만약에 이게 짚어지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는 또 조금 짚어지기가
지나가면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31페이지. 아까 발표 중에 제가 잠깐 이제 메모를 해놓은 부분이어서 의문점이 좀 들어서 여기 지금 역사 문화 거점이 있고요. 네, 이 거점을 나누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역사 문화 거점에 있어서 고정 관리 형성 그리고 또 관리 형성 이렇게 중복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지요? 그래서 이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세밀한 부분이지만 지금 오늘이 이제 중간 보고는 아니고 아주 마지막 부분이어서 이런 거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추후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거점을 나누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한번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 경관 계획이 멋지게 수립이 되고 뭐 양이 많게 수립이 되고 이런 부분보다 쉽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적용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단순 보고서 형태로 책장에 앉혀 있는 어떤 참고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적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아까 그 사례 같은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첨부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찾지 잘못하면 그 사례를 보고 일반인 분들은 사례를 보고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오해할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적용하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잘 적용을 하셨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경관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시민들 의식을 조사했을 때 제가 이제 다른 시의 경우도 쭉 사례를 봤을 때 과거의 시민들은 문화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문화 코드나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췄다 하면은 요새는 미세먼지나 뭐 이런 등의 환경 문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경관 계획도 그러한 트렌드나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에 합당한 그러한 키워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는 현실에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 외에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관은 오늘 구축이 돼서 적용해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구축이 되는 것보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서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도 자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택과 집중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예요. 이런 경관 계획을 하다 보면 지금 권역도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또 많은 요소들을 다시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면서 이 많은 것들이 플러스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플러스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걸 통해서 마이너스의 개념을 생각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플러스 되는 과정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는 그러한 것들 통합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마이너스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선택과 집중과 더불어서 한번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마이너스 개념이 될 때 야간 경관, 뭐 녹화라든가 또 그리고 뭐 색채 인지성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이렇게 명시가 되면 이러한 걸 적용시키는 분들은 이걸 다 하나씩 다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다 적용해야지만 이게 경관 계획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걸 집행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시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김포시가 도시경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도 열심히 한번 이러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잘 집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거에 맞는 발걸음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쉬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계획에 대한 실제적 내용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보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그 내용을 담는 그런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리프레시라든가 이런 간단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형태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김포시의 관리 부서 그리고 담당자 이런 분들과의 굉장한 긴밀한 협의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국순 교수님께서도 자세한 것부터 그리고 제안도 몇 개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구도시,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합쳐진 거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점 분류에 대한 것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혹시 뭐 답변이 가능하시면 끝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운 적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오해할 수 있으니 좀 사진을 조심히 써야 된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제 의견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미지보다는 삽도 형식이 조금 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것도 거기 들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삽도 형태로 만드는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렛 제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주셨으니까 여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좀 있으니까 5분보다 조금씩 더 쓰고 계신데 제가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만현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과기대 정만영 교수입니다. 저는 건축가에 근무하고 있어서 좀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포의 이제 발전상이 좀 인상적이고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있고 이 계획안이 그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한 점은 굉장히 이렇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미래의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 예측하고 그거를 좀 담아내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하여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 이 계획안이 상정하고 있는 어떤 미래상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상태를 상정하고 있을까? 뭐 이런 좀 느낌을 가지면서 봤습니다. 이 발표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본 자료에 보면 경관 의식 조사를 이제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한 게 있더라고요. 뭐 지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총 인원이 한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전체 경관에 대해서 뭐 또 시가지 경관, 도로, 뭐 건물, 뭐 수변 경관, 오개시설, 공원, 녹지, 교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나 뭐 이런 걸 이제 조사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설문조사한 게 있던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만족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5개 항목이 있는데 중간이 보통이에요. 보통이라고 답한 게 거의 모든 항목에서 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현재 김포의 어떤 경관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특출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딱히 나쁘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좋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특성이 없다? 이런 의식이 저는 그 설문에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떤 시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좀 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해안이라든가 어떤 한강이라든가 자연 녹지라든가 역사적인 어떤 뭔가 이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어떤 이렇게 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송지연 전무님께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이제 적절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사실은 해주셨는데 뭐 제 입장은 조금 이제 약간 다르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어찌 보면 더 강하게 하고 특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관계획의 방향에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짧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얘기여서 뭐 그거를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인상이 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게 한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 경관 요소죠. 근데 그 부분을 아마 이렇게 철책이 다 막혀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좀 긴 스코프, 어쨌든 10년 후를 바라보고 우리가 경관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서울의 실패를 사실은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서울에서 자랐는데 한강이 개발이 되면서 완전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간선도로가 말하자면 한강의 양쪽을 다 지나가게 되고 사실 고수부지도 거의 이제 버려져 있다시피 했었죠.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부터 고수부지는 이제 점차 어떻게 보면 이제 공원으로 변해가고 있고 현재는 굉장히 이렇게 레저 활동이라든가 시민들의 이제 체육 활동, 뭐 산책로, 자전거 뭐 이런 게 아주 활발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늘막을 치고 앉아 있고 이런 문화가 한 10여 년부터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지금은 뭐 뚝섬이나 이런데 최근에 가보면은 거의 이게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강의 어떤 그 뭐랄까 경관적인 특징들을 시민들이 이제 잘 사용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좀 외국을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독일이나 뭐 düsseldorf라든가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강이라는 게 사람들과 만나는 방식이 굉장히 직접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행로가 있고 옆에 이제 강이 있으면 그 옆에는 뭐 일종의 어떤 레저라든가 아니면 커머셜한 그러니까 뭐 카페도 있을 수 있고 미술관 블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강을 굉장히 이렇게 어떤 특화된 영역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도시경관 속에 포함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서울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수부지하고 어쨌든 간선도로가 시민과 강을 완전히 끊어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포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그 끝자락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이 안 돼서 그 한강의 어떤 흐름이 아직 이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추후에 뭔가 조금씩 좀 정비가 돼 간다면은 기본 방침으로는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보행 스케일과 강 혹은 뭐 바다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결합할 거냐 요런 게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어떤 강 건너라든가 바다 건너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일종의 어떤 그 도시나 어떤 번역을 하나의 이렇게 오브제처럼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어떤 사례들이 예를 들면 베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바라보는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물론 우리의 어떤 스케일이 지금 비교한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경관이 이렇게 도시의 경관을 파악할 때 하나의 어떤 이렇게 좀 오브제가 된 이미지로 파악한다. 이런 건 굉장히 강력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뭔가 재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얘기 중에 하나고요. 뭐 얘기가 자꾸 이제 길어져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저 서울에 사실 뭐 김포 잘 오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이제 지나가는 건데 지나간 기억이 강화도를 가면서 김포를 지나가지. 그 다음에 김포 공항을 가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김포를 찾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거꾸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밑으로 가면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자전거도 타고 뭐 걸어서도 몇 킬로씩 걷고 자전거를 타고서는 뭐 훨씬 더 긴 이제 스코프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여기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요. 하나는 찾아올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마냥 제한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와 그 찾아온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머무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일종의 어떤 관광 자원화시키는 방법이겠죠.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를 정비하고 시가지를 뭐 정돈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정비라고 하는 차원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한 방식의 약간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특성을 강하게 만드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좀 제가 볼 때 심지어는 이게 중점 경관관리구역조차도 이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특화된다라는 내용보다는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정비 다른 도시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뭐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뭐 제 짧은 시간에 제가 좀 뭐 제언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좀 특화 내지는 특성이 강한 어떤 방식으로 경관을 어떤 이렇게 뭐랄까 바라보는 어떤 스코프를 기본 이 마장 계획 안에 담고 어떤 그걸 하나의 어떤 도시를 개발해가는 어떤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얘기 또 해주셨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경관 계획이 착실한 모범생 같은 느낌, 저도 그런 걸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게 김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선택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대안으로 주신 게 한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는데요. 이게 경관계획도 다 시 의정,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모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최명진 김포시 의원님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포시의원 최명진입니다. 먼저 김포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민 공청회를 열게 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각 분야별 교수님께서 전문가적 의견을 주셨는데 경관계획에 잘 반영하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전문가적인 의견보다는 개괄적으로 제가 이제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성격이 강한 김포시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지금 도시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도시 개발하고 부적절한 건축물로 인해서 경관이 많이 저해되는 요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장소가 경관 사업이나 주민이 함께하는 경관 협정을 통해서 규제 중심의 경관 관리가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심의 대상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관 사업은 하나의 부서만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또 협업하여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야만 행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 계획의 중요성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계획에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담고 행정에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경관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김포시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이 도시 정체성을 잘 반영하여
매력적인 김포시를 만들어가는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농 복합도시 특징 그리고 급격한 이제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김포시에 맞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민들이 아마 심의 대상 이런 거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요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었고요. 제 의견 조금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요. 어떤 분이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의견이나. 질문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완벽한 발표였거나 관심이 없거나인데 어떤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마스크로 가려서 있어서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오늘 뭐 토론자이기보다는 좌장으로 왔지만 그래도 저도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의견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의견 받는 채널은 또 있죠.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은 아까 잠깐 중간에 껴서 말씀드렸는데 잘 정돈된 경관계획이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제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잘 정돈됐고 기존의 경관계획 문제점이나 김포시의 또 변화된 사항 이런 것도 반영이 잘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이게 그 수립 지침을 잘 지킨 경관계획이 좋은 경관계획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경관계획을 수립했을 때 김포시 경관계획이 정말 좋아질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범생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모범생이 일반적으로 좋지만 뭐 특별한 걸 만들 때는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전반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국선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고 최명진 의원님도 약간 얘기해 주셨는데 신도시, 구도시에 대해서 지금 경관 권역을 묶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 개발이 완료가 만약에 다 됐고 거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 구도심과 같은 경관 지침, 권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거기에 동일한 경관 지침이나 관리 수단을 적용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그게 묶는 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의견이랑 같은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경관 자원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포시 경관계획에서도 경관 자원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궁금증은 이 경관 자원 조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고 그 조사된 내용이 경관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관계획 수립 시점에 따라서 경관 자원 조사를 한 것인데 그거의 취지는 경관계획에 잘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고치고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경관계획에서 그런 연관성 같은 거를 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뭔가 이거는 아까 정만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랑 맥락이 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원을 잘 분석을 하면 김포시의 강점 내지는 다른 지자체 없는 특징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한강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조사를 조금 더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저도 중점경관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일면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해되는 부분은 기존의 중점경관구역이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이거를 국도변 주변으로 일정 구역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거를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 쪽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 안에서 여기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김포만이 가질 수 있는 아까 찾아오게 하는 요소, 머물게 하는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조금 더 추가 지정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 가서는 제가 반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너무 욕심 많이 부리시면 안 됩니다. 15개, 뭐 20개 이렇게 지정하신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거꾸로 너무 이렇게 다 중요하다고 지정하시면 나중에 하나도 안 중요해집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기는 너무 조심하셔가지고 이게 좀 김포시의 그 대표할 만한 뭐 이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경관계의 가장 큰 화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시민 참여인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면 정말 경관계에 있는 내용이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민 참여가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아쉽다는 느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경관 협정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경관 협정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는 뜻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좀 덜 돼 있어서 지금 발표하신 거 보면은 경관 협정의 흐름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셨으면 여기는 시민들이 이런 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관 협정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이 부족해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지금 시민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미래상이나 그 다음에 경관계획, 그다음 사업, 여기도 사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워크숍을 뭐 두세 차례씩 해가면서 시민들 의견을 모으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시민들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이 없어서 제 의견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몇 가지 질문도 있고 의견도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배은영 이사님께서 답변 내지는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듣고 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을 작년 5월부터 진행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더 했으면 좋겠다 욕심내는 부분도 있고 또 협의 과정에서 시에서 운영 차원에서 또는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균형 있게 담으려고 나름 부족하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오늘 이 공청회가 용역의 끝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7월 말경에 또 경관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실행 계획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내용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저희가 좀 다시 재고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견 주신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권역을 시가지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왜 합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기존 계획을 먼저 우선시해서 분석을 들어가서 초안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많은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강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포시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금 신도시가 위치해져 있고 남쪽에 서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구도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서울에서 김포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고촌읍이 있습니다. 고촌읍도 구시가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촌읍에서 또 이제 사우동 김포시청이 있는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는 거치는 곳이 이제 지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통과를 해서 또 다른 구도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격적인 구도심은 지금 풍무동, 사우동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농림 지역을 지나면은 신도시가 펼쳐지는,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시가 그런 땅의 성격, 그러니까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농림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중간중간에 샌딩되다시피 해서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하면서 파악이 되었고요. 또 그런 조건들 때문에 구도심과 그 신도시가 좀 이분될 수밖에 없는 공간적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는 현재 지금 그 김포 한강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구도심 내에서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례로 고촌읍부터 이제 남쪽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뭐 신곡 6구역, 신곡지구, 향산구역, 사우지구, 북변지구, 또 풍무 역세권구역, 풍무 2구역, 걸포 3구역, 감정 1구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크고 작은 범위의 도시개발과 또 그 건축물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동 일대, 김포시청 일대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 본다면은 지금도 막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서울에서 김포시로 진입할 때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이 2030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재정비가 되기 이전에 이 계획을 활용을 해서 도시를 경관을 만든다면은 신도시와 같이 구도심 내에서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는 이 여러 건물들, 공동주택들, 특히 고촌읍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필지를 합해서 갑자기 2층짜리, 3층짜리 낮은 상가 건물들이 한꺼번에 20몇 층짜리 빌딩으로 지금 막 한창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함께 고민을 했던 결과입니다. 만약에 지금 정해져 있는 개발 계획 외에 재정비 촉진지구도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서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김포 한강 신도시 못지않은 새로운 구도심 아닌 신도시 같은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원한 거는 구도심의 그 따스한 예전에 그 뭐 한창 이제 신도시 생기기 전에 구도심에서 활기찼던 거리라든지 재래시장이 있었던 장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뭐 향유했던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남겨둘 수는 없겠는가라는 입장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서 가로라든지 조망 계획에 좀 다루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역상으로는 시가지 지역으로 권역으로 다 묶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장소적으로는 부분 저희가 남길 것은 남기고 정치적으로도 뭐 의미적으로도 좀 남겨둬야 될 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권역을 합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기존 계획에서 다뤘던 거점을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이제 거점을 설정했는지 사유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김포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울에서, 저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타 지역 사람들은 모르는, 혹은 김포 시민이지만은 또 잘 모르는 그런 되게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한다, 뭐 경관 자원을 발굴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매화 미르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용못이 있다,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김포 시민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는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접근이 그렇게 용이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김포시에서 평화누리길이라든지 평화길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안보 평화를 가지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모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전처럼 뭐 아예 못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뭐 트레킹이라든지 보행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여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루트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또 저희가 GIS로 가시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제 조망이 되는가, 도망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되겠는가를 다 한 지점 한 지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은 비록 뭐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앞으로는 김포의 특색 있는 장소, 김포의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로 의미가 있겠다 하는 부분을 우선 적용을 해서 지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장소에서 뭐 어느 특정한 영역이 내다 보인다던가 조망이 형성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뭐 시가지 내에서나 도로상에서 바라 보인다거나 하는 조망에 대한 역할이 있는 장소를 중복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장소들, 역사 문화 관련된 장소, 뭐 새로운 핫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중에서도 조망적으로 역할이 있는 곳은 이제 거점 겸 조망점으로 저희가 중복 지정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또 7월에 심의를 할 때도 한 번 더 이제 위원분들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좀 적정성이라든지 너무 이제 과하게 잡은 거라든지 저희가 좀 의혹이 앞서서 좀 잘못 잡은 게 있다면은 좀 의견을 듣고 끝까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경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거의 9개 장소를 중점경관에 후보로 올려놓고 많은 고민을 이제 주무관님과 또 이제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중간 보고 때도 착수 보고 때도 위원분들이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한강이 김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강변 중점경관 관리구역에 담으려고 내용을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점경관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중점경관 관리구역에서 실제로 경관을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관리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도로에서부터 일정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연면적이면 연면적, 높이라면 높이, 또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경관을 관리를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지금 모으면서 지금 자료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강변 78번 국지도변 같은 경우는 한강 시내폴리스라고 굉장히 큰 규모의 산단이 영상 관련된 산단이 조성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 그 한강변이 다 이제 그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신도시나 뭔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그 연접으로 해서 계속 뭔가 늘어나는 인공경관이 계속 자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한강 시내폴리스라든지 일산대교에서 넘어오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야간 경관, 수변 접근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가 진입 거점인가요? 마지막에 진입 거점 같이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오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느 부분이 제가 지금 발견 못했는데, 조망 거점과 각 거점이 중복되는 경우는 있지만 역사문화 거점이 중복되는 경우는 네.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두 번째 빨간색 글씨 역사문화 거점이 진입 거점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네. 시간이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한 것도 있고, 토론자분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잘 지켜주셔서 거의 시간이 맞춰서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9월에 끝난다고 그러셨죠? 8월인가요? 예, 아직 그러면 한 달, 조금 2달 좀 못 미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그 사이에 절차 이행하시느라 뭐 계획 내용 더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오늘 토론자분 의견들 전반적으로 좀 구체성, 그 다음에 이제 실행력이 높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권역에 대한 내용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 내에 잘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답변 또 해주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전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캐치가 되니까 명확히 하고자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전달력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좀 검토해 주실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는 발표만 받고 지금은 이제 여기 와서 이 전체 그 내용을 조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중요한 게 이게 권장사항과 지향해야 될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는데 권장 이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 또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그걸 권장하지만 그 사진 내에는 권장하면 절대 안 되는 다른 요소 이를 들면 볼라드가 뭐 볼드하면서 굉장히 고채도의 색들이 들어있는 사진이 혼재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조심스럽게 이게 나중에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세심히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의 문제는 민원도 되고 해서 굉장히 다 중요하게 김포시에서는 인지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실 때 조금 좀 조심스러워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구도심이 신도시처럼 변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구도심은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김포시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도시경관에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신도시처럼 해서 바꿔서 구도심에 계신 분들의 뭐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말 다른 시에는 없는 그런 요소거든요. 김포시가 가지는. 그래서 그 요소를 절대 간과하고 신도시화 만드는 거를 그걸 해결책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경쟁력을 구축하는 김포시만의 경관 요소, 중요한 요소라고 좀 잘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들 뭐 마무리 의견 주실 게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의견을 다 듣고 또 이 답변도 듣고 하면 그런데 아마 저희가 드린 의견에 대한 취지 같은 건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잘 좀 마무리해서 실질적으로 김포시 경관이 좀 향상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계획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주재해 주신 주신환 교수님과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나 안내석에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 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토론위원과 내빈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퇴장 시에 배부된 책자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